제2강입니다. 13페이지 그 중간쯤에 80-3231 판례가 나옵니다. 이 판례를 읽기 전에 조문을 몇 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관습법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는 판례인데요. 그 다음에 105조에 보면 임의 규정이 나옵니다. 이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 그 의사에 따릅니다. 이래서 이제 사적 자치죠. 당사자의 의사가 더 앞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임의 규정일 때는 그러하다. 그러나 강행 규정일 때 법률행위 당사자가 여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일 때는 그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하지 못하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죠. 근데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 관계 없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임의 규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105조는 사적 자치 원칙, 즉 임의 규정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앞세운다라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105조와 관련해서 106조가 있는데 106조는 사실인 관습을 규정합니다. 이것은 제1조 법원에 나오는 이 관습법과 관습은 닮았지만 법자가 붙었다는 것과 106조에는 관습은 있는데 그게 법자가 없고 사실이 붙었습니다. 관습 사실입니다. 예. 관습법 1조에 나오는 법원은 관습법이고 106조에 나오는 관습은 관습 사실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이 민법에서는 사실인 관습이다 이랬죠. 어쨌든 106조와 101조의 차이는 관습, 법과 사실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법률이고 하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관습이라도 하나는 사실인 관습이고 또 하나는 관습법인 겁니다. 자, 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106조를 읽어보면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이거 임의 규정이죠. 예,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따릅니다. 그 관습에 의한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는 어떨까요? 그건 당연히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에 따라가고, 그건 105조에 규정되어 있죠. 105조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이 다른 의사가 명확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르면 되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될 때는 다른 관습이 존재하느냐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러한 사실인 관습이 존재한다면 그 관습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05조나 106조에 공통되는 게 뭐냐면 사회 질서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입니다. 106조도 마찬가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또 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입니다. 이 다른 의사, 다른 관습. 예, 이게 공통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적 자치라든가 사적 자치에 의해서 다른 의사에 따른다라는 거는 그것과 다른 관습에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과 다르냐면 임의 규정과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강행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거나 강행 규정과 다른 관습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강행 규정을 제치고 이 다른 의사와 다른 관습이 앞설 수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예, 법률의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해석될 때, 임의 규정일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앞서고 그 의사가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 할 때는
사실인 관습을 찾아가지고 그 관습에 따라가니까 이것이 결국 다른 의사가 불명확할 때 보충하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죠. 사실인 관습이. 이것이 바로 사실인 관습이고, 이것은 관습법과는 다르죠. 관습법의 요건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 판례를 읽어보면 뭐 대략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80-3231 판례입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도 규범의 일종이죠.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 여기 이제 키워드 또 다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앞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요건 거듭된 관행이 있고 사회의 법적 확신이 있고, 법적 확신설이죠.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런 것을 말하고, 여기 강행됐다는 것은 강행 규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널리 행해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런 것을 말한다. 관습법이란. 관습법이 잘 정의되고 있죠. 관습법을 말하라. 여기 보고 읽으면 됩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런 것을 말한다. 100점. 예림 100점입니다. 자, 관습법은 그런데 관습법이 아니고 106조, 민법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건 관습법, 지금 설명한 것은 관습법이고, 관습법은 그렇고, 관습법이 줄이자라는 체제네요. 칩시다. 자, 관습법은 그렇고 법적 확신이 있고, 자, 사실인 관습은 뭐냐?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은 공통되죠. 관습법과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 하나의 법칙이다, 규범이다 라는 점은 같으나, 관습법과 같으나 이게 없다는 거죠. 사회의 법적 확신, 결정타, 법적 확신이 없다 이거죠.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적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얻었다는 거고, 그 차이죠.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행이 법적 확신을 플러스하면 관습법으로 승화되는 거고, 관행이 존재하나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냥 사실인 관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차이가, 법과 사실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런 것을 말하는 바, 자, 이제 관습법은 바로 법원이죠. 민법 제1조 법원이죠.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안 되죠. 법적 확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다. 그냥 관행. 그래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105조의 의사가 분명하면 그거 따라가면 되고, 불분명해 그러면 106조에 보니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는 보충하라 그랬으니까, 이 판례는 105조와 106조를 참조하고 1조까지 망라하고 있는 판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무턱대고 읽으면 어렵지만, 이것이 민법 제1조 법원 규정하고 105조, 106조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요거를 해석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본다면 뭐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걸 알고 읽으면 쉽습니다.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런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없다. 뭐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 민법 제1조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106조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고, 그건 뭐하냐? 걔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며 그친다. 명쾌합니다. 그죠? 105조, 106조 보면 이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 맞죠?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직권조사사항이죠. 다른 권리 발생의 요건이 되는 법률 요건들, 요건 사실들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는 주요 사실 그러는데 그 주요 사실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변론주의 뭡니까? 당사자가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소송 자료의 수집 책임, 제출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변론주의입니다. 법원은 그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변론주의인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으로 절차법으로 소송법으로 넘어가면 변론주의 당사자주의가 발현돼 가지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로 나타나는데 변론주의에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증명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관한 문제들이고 법령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에 이런 법률이 존재하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법원의 법률 해석권, 법률 판단권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 국민 개개인이 그 법률 해석 판단할 유권 해석을 할 권한 아무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원만이 법률 해석 적용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 법원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법원이 변론주의라 해가지고 그거 당사자들이 야 법조문 들고 와봐라 법전. 법원은 놀면 됩니까? 법원은 그 놀면 안 되죠. 법률 해석 적용을 하라고 그 법원 만들어놨는데 법원이 그렇게 농땡이 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무리 변론주의라 하더라도 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여부, 법적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법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권조사사항, 이 민사소송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거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변론주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관습법이 뭐냐? 관습법은 법령의 해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이잖아, 법이야? 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관습이 있고, 이 관습법이잖아요, 관습법. 아, 그래요? 그러면 관습법이니까, 관습법은 법령이니까,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니까, 법률의 일종이죠, 관습법. 불문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자, 이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린다. 이거 변론주의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리면 변론주의죠. 이거는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된다. 아, 그거 있다 없다 스스로 판단하라 이거요.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 여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이건 법령이 아니잖아. 그냥 사실이잖아. 우리 사회에 그런 사실이 존재하냐? 그런 관행이 그런 관행이 존재하냐? 자주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이 존재하냐? 사실이 존재하냐? 이게 법원의 직권조사항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당사자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장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라서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관습이란 게 애매모호해서 관습은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있다 없다 다툼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존부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할래? 자,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즉 다시 말해서 관습법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가 더욱 어렵다. 매우 어렵죠. 변론주의에 맡겨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변론주의에 맡겨서 어려운 게 아니라 법원이 요거 저거 관습법까지 됐다. 아닌데 요거 사실인 관습인데 요걸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도 헷갈린다 이거요. 판사가 귀신입니까? 판사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법 공부 좀 안 했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법관에 헷갈려 죽겠다 이러니까 이 당사자가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아 직권조사항인데 알아서 판단해야지. 판단이 안 되는 걸 어쩝니까? 판단이 안 된대요. 그럼 뭐 환장하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법원이 이를 알 수 없어. 법원이 무식한지 관행이 불분명한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다. 직권조사 아무리 직권조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답답하니까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법원이 직권조사해서 알 수 있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관습 그 관습이 자 이제 요 관습은 뭡니까? 요 관습은 현재 상태로는 요 관습은 여기 뭐죠? 요 관습은 지금 법이 될란지 사실인 관습에 머물란지 지금 알 수 없는 그 관습이에요. 관행이 존재한다 이거밖에 없어. 그럼 자 이걸 들고 이제 법적 확신이 있나 없나 판단해야 되는데 법원이 잘 모르겠다고 해버렸어. 관습법 같으면 관습법이다 고 하면은 법원이 직권조사상으로 챙겼겠죠. 이 관습법 맞다 이러고 이제
당사자 주장 입증 변론주의를 기다리지 않고 확정을 했을 건데 법원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할 수 없다.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법원에서는 잘 모르는 거는 주로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 승소하려면 답답하니까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자, 다 법령과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장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법이냐? 법이 아니잖아. 사실이잖아. 그러면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습 이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 여부, 관습법이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모르겠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봅니다. 사실인 관습은 이게 화면 조정이 카메라맨이 출장을 갔는지 예. 사실인 관습은 사실인 관습 이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인 관습 이거 106조에서 봤잖아요. 예, 잊어먹으신 분은 106조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자,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렇죠, 임의규정 분야죠.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 그렇죠, 105조 106조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 그 적용 분야가 재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으로 존재할 때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이죠. 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충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관습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맞네. 법률행위 해석 기준, 그건 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해석 기준이 된대요. 예. 자,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경우, 예. 지금 사건을 해결하는 그 분야에서 적용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네. 강행 규정이면 사적 자치가 한계죠. 사적 자치가 그까지는 강행 규정을 제치지는 못하죠. 강행 규정일 경우에 그 강행 규정 자체, 강행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사실인 관습과 당사자의 의사가 강행 규정을 넘어서지는 못하죠. 강행 규정이 사적 자치의 한계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못합니다. 강행 규정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임의 규정은 배제할 수 있어도. 그럼 강행 규정은 배제를 못해. 당사자의 의사도 배제 못하는 걸 관습이 배제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병이 나가가지고, 예, 주력군도 가가지고, 예, 항복하고 강행 규정을 배쳤다 하고 항복하는데 이 보충병이 나가가지고 예비군이 나가가지고, 예, 강행 규정 비켜라 총 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안 됩니다 그거. 예, 현역이 무너졌는데 예비군도 무너져야죠. 예, 물론 이제 현역을 보충하려고 여기 만들었습니다만은 전투력이 이제 현역이 앞서죠. 어떻게 예비군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래도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강행규정 같지 않은 강행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어. 강행규정이 크게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결함이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이런 경우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 강행규정이면 최고냐. 강행규정이라도 위헌 위법 하거나 위헌일 수 있죠. 그러면 아무리 강행규정이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결함이 있다든가. 또 강행규정 스스로가 강행규정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런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라고 적어놨어. 그게 강행규정이야. 관습에 따르라는 강행규정이야. 그러면 관습에 따르면 되지. 왜? 관습에 따르는 게 강행규정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관습이 강행규정을 지킨 게 아니잖아. 강행규정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강행규정이 관습을 따르라 했으니까 따라갔는데 그거는 강행규정을 지킨 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관습이 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을 했어. 그럼 강행규정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한 경우 이외, 그런 경우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강행규정이라도 인정이 된다. 강행규정이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이 스스로 야 네가 해라 라고 하면 돼. 자, 이거를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민법 제106조죠. 자,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 105조 106조에서 확인한 바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예, 있을 것이나 그 이외의 분야, 즉 그 이외의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안 된다. 예,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사적 자치가 안 되는데 무슨 사실인 관습이 어디다 대고 이깁니까? 집니다. 항복입니다. 자,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 규정 자체의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그런 특별한 사정의 경우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의 규정일 때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죠. 그게 관습법이라서 법원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게 아니고, 자, 사실인 관습의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임의 규정일 경우에 사적 자치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죠. 임의 규정보다. 예. 계약 자유. 당사자들의 의사 표시한 게 그것이 사적인 자치란 건 뭡니까? 사적인 법을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의사 표시하면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그 의사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사적 자치죠. 사적 의사가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매매 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뭐 매매 규정이 있는 거 임의 규정 제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저런 매매를 만들어 오면 그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죠. 그래서 그 법원에 가가지고 제소하면 금 1억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죠. 강제력이. 예. 그게 바로 당사자의 의사가 법이어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 때문에 당사자 의사의 법적 효력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실인 관습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결과적으로 부여되는 거죠. 자, 잠깐만, 이게 정리한다고 읽었는데 더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 버렸나? 한번 더 읽읍시다. 뭐, 자꾸 읽어 나쁠 건 없어요. 자,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외의 분야,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법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해준 치인가? 우리 이거 옛날에 나온 건데 우리 어릴 때 가정의례 준칙 해가지고 뭐 책자 만들어 돌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허례 허식을 제거하고 뭐 가정의례를 관혼상제 옛날에는 그 갈근제복하고 막 울고불고 상당하면 난리 났었죠. 요즘도 그래 합니까만은 요즘은 양복 입고 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3년상도 치르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례가 굉장히 조선시대는 뭡니까 동방예의지국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자, 이거를 좀 간소화하자 이래가 대통령령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 법령이죠. 실정법입니다. 자, 법령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가정의례 준칙 합시다. 가족의례 준칙 제13조 규정 이게 성문법이죠. 법령입니다. 이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 제1조. 이거 제1조에 이제 성문법이 먼저냐, 불문법이 관습법이 먼저냐 하는 그 문제. 대등적 효력이냐, 그게 대등한 효력이냐, 아니면 성문법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 거냐, 그런 다툼이죠. 이게 지금 무슨 대등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 그거죠. 자,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설을 이 판례가 이제 선언한 거죠. 자, 봅시다. 가족의례 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어긋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예루적 보충적 성격. 관습법은 재정법보다가 재정법이 없을 때 이를 보충하는 거지. 그거가 대등하다고 너나 나나 다 같이 한 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법 제1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민법 제1조 저는 그 사이에 잊어먹어버렸어요. 민법 제1조가 뭡니까? 외웁니까 여러분? 저는 못 외워요.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항상 법전을 옆에 놓고 찾아봅니다. 민법 제1조.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이거 나오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이 하라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관습법 뭐 하면 됩니까? 민법 제1조 해석상은 참 어렵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관습법에 의하지 말고 법률의 규정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판례가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나? 자, 가족의뢰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류적 보충적 성격에 비춰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가족의뢰준칙이 재정법이다 이 말이죠. 그게 앞선다는 얘기죠. 대등적 효력이 아니라 보충적, 관습법은 재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판례 입장. 예, 이걸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를 봅니다. 바. 가족의뢰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의 관습은 어떻게? 사실인 관습은? 아니, 관습법도 가족의뢰준칙 13조를 못 이기는데, 예. 그것도 못 이기는데, 관습법도 아니고 사실인 관습밖에 안 되는 얘가 이 재정법 가족의뢰준칙 13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가족의뢰준칙 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와 같은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예. 이 사실인 관습이 그런 관습이 존재하는지는 변론주의 사항이다 이거죠. 주장 입증해봐라 한번. 그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그런 관습이 존재한다고 치자. 그 관습이 사적 자치가 인정된다고 하는 그 분야 같으면 강행규정 그러죠.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당사자 의사가 우선하고 그 임의 규정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서 배제할 수 있잖아요. 사적 자치고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106조에 의해서 사실인 관습이 들어갈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 존재해야 되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분야가 임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 같으면 그게 가능해. 그러나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 같으면 그게 가능하냐? 존재하나만 하지. 존재하면 뭐해?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 집에 돌아가시오. 열심히 왔는데 존재한다고요? 예, 애써 꺼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강행 규정 분야라서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예. 그런 뜻을 알고 바를 읽으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 가족의뢰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어긋나는 의미입니다. 배치되는 사실의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첫째, 일단 존재하냐 그게 그런 관습이 일단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밝혀봐라. 예,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관습법도 아닌 게 무슨 관습법 같으면 직권조상이라 하겠지만 사실인 관습에 불과한 거는 주장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변론주의 적용. 자,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관습이 존재한다고 주장 입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한번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봐야 된다. 심리해본 결과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같으면 인정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고 이게 사적 자치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 규정에 관한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다 하면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인용할 수가 없죠. 배척해야 됩니다. 왜? 강행규정 적용 분야에 사실인 관습이 왜 끼어드냐? 이러고 쫓아내야죠. 예, 뒤에 한 번 더 떨어가지고 말이 또 헷갈리는데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가족의뢰준칙 가족의뢰준칙 제13조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와 같은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관습이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3강으로 넘어갑니다.